오케이, 편집 딱 했고, 자, 2부 이어나가 볼게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줬습니다. 일본인들이 35,000원 쓸 때 10배가 넘는 44만원을 쓰는 민족이 이 딸배 민족 한국인들이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데 한국의 종족 특성, 편한 거 찾는 거는 세계 제일.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그 종족 특성을 더욱 심화시켜 준 겁니다. 야, 형님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콩땡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 편한 것만 찾고자 하는 요거를 갖다가 더욱 심화시켜준 꼴이에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빡센 배달 시장에서 그리고 외식 창업 시장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일반 직장인보다는 많이 벌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닭장 속에 알 낳는 암탉이 되시면 됩니다. 암탉, 알라, 뻑, 계란탉 하는 그 암탉. 닭장 속에 알 낳는 암탉이 되면 됩니다. 가임기가 지났는데. 예, 닭장 속에 알 낳는 암탉이 되라. 개천에 이제 욕 나는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한 해 신규 창업자가 1만 명이 넘는데 3년 뒤에 보니까 그 1만 곳 중에서 17군데 남았다고 하는 이 창업 시장에서 거기다가 또 이제 배달로 성공한다. 배달 앱을 갖다 탁 켜놨더니 치킨집만 우리 동네에 150군데가 있네요. 하는 이 시장에서 배달 창업을 성공한다. 개천에서 욕 나눈 게 저기 동구박 과수원길에서 참새가 100살을 먹으면은 공룡으로 진화를 한다는 소리보다도 더 개똥 같은 소리다. 배달 창업을 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 배달 창업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아우, no.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닭장 속에 알 낳는 암탉이 되면은 돼요. 예? 창업도 쉽게 하고 직장인보다도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마련해 놓은 닭장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서 가세요. 닭장 속으로 어서 오세요. 이라샤이마세, come here, welcome. 가시면 됩니다. 닭장 속에 암탉이 되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죽어라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키친밸리로 가시면 됩니다. 키친밸리. 잠깐만요. 형님도 혹시 키친밸리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가 지금 요 키친밸리에 입주하고 계신 사장님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성공을 배달하다. 키친밸리.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키친밸리가 뭐 하는 데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배달 음식들 놔두는 데입니다. 여기다가 놔두면은 배달부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픽업을 해가요. 그럼 이 음식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공유 주방, 키친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공유 주방이에요. 닭장 속에 암탉이 되라. 이해되십니까? 키친밸리 가면은 요만한 공간이 하나 주어집니다.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아까 전에 여기 투 있고 자, 알 나오면 됩니다. 알이 나오죠? 제가 여기 키친밸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 욕먹을 것 같은데 키친밸리 사장님들 제가 나중에 미래시장을 갔다가 미리 점찍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요. 와가지고 쌍욕 날리세요. 제가 안 지울게요. 일단은 제가 그럼 박무혁 제 자신한테 욕을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사람을 닭장 속에 알라는 닭으로 비유를 하냐 이 새끼야 하면서 다른 쪽의 무역맨이 사실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네가 뭐 잘못인데 야, 이 새끼야, 그러지 마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새끼야. 혼자 쇼하고 앉아있네. 자빠천. 아무튼 이게 좀 인격적으로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키친밸리의 시스템은 이겁니다. 키친밸리 시스템. 자, 여기 닭장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 여기 휴게실도 있고요. 자, 좀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게 주방입니다. 오케이. 이거지, 이거. 자,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절로 딱 보내는 거. 이게 키친밸리입니다. 냉장고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냉장고 다 있고, 휴식 공간도 있고, 집기들 다 있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키친밸리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키친밸리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만 내면 되잖아.
내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 내 돈 물론 들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치킨집 창업하면 자 형님들 치킨집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브랜드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브랜드에다가 돈 줘야 되지. 인테리어비 들어가지. 개발이? 분명 말했다시피 권리금도 못 찾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키친밸리 어떻습니까? 집기도 다 있고 내 권리금 이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창업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키친밸리를 갖다가 닭장 속에 알 낳는 암탉으로 비유를 했는데 형님들 사실 저도 닭장 속의 알을 낳는 암탉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자, 박무혁이 꼬꼬댁설, 박무혁이 암탉설. 고추 어디 갔니? 제가 키친밸리 들어가가지고 창업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노예,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족같은 유튜버인 제 자신을 닭장 속에 알 낳는 닭으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성장 속도로 배달 시장이 커지면은 그리고 공유 주방이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 공유 주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AI의 지배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배달부들이 그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일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배달 대행 업체 부릉도 인공지능로 추천 배차하여 배달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조리덕감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배달업체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저기 배달 앱이 AI가 알아서 자동 배차를 해준다는 소린데 지금의 이제 AI는 학습이 좀 덜 돼가지고 배달 묶어가는 경로를 갖다가 설정을 아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된 AI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거를 배달 갖다 나 여기 엮어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부들이 자괴감이 들어버렸는데 내가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내는 인간인데 어이가 없네. 요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나중에 돼봐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건데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과거부터 예견을 하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 뿐이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앞으로 AI가 학습을 많이 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불량 오더가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배달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배달콜을 직접 안 잡아도 되죠. 그냥 야, 너 지금 여기 가면은 여기 배달 픽업해가지고 여기 던져주면 돼. AI가 그런 걸 도와주기 때문에 위험하게 핸드폰 조작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달부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AI가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이 사태에서 다른 시각으로 관찰을 해볼게요. AI가 아닌. 이대로 배달 시장이 더 커지면은 배차는 물론이고 음식 만드는 사람조차도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팩트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의 사장은 AI, 인공지능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새끼입니다. 가차없이 그냥 배제해버려요. 인간보다 더한 새끼입니다. 얘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이 AI 무서워요 진짜. 푸른 늑대 형님 좀 있으면은 푸른 늑대 형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해 보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놈 AI한테 아직 안 당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키친밸리에 입점하거나 키친밸리는 아직 인공지능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살면서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당해보면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기계한테 지시를 당하는 거 이거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정해놓은 알고리즘, 유튜브가 AI의 집단이에요. 예? 유튜브의 알고리즘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새끼 개같은 새끼 이게 참 똥같은 놈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농땡이 피우면 이거 귀신같이 알아채가지고 채널 노출수를 갖다가 확률을 갖다 확 줄여버립니다. 이거 인공지능 일마 이거 엄청 무서운 놈이에요. 이거 진짜 조금 농땡이 피우면은 이 새끼 봐라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딱 작동해가지고 저한테 책찍질을 갖다가 해요. 제가 조금만 농땡이를 피워도 그냥 채널 노출수를 갖다가 확률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 새끼 이게 농땡이 피우네. 이 건방진 인간놈의 유튜브 짜시가 이따구로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땡이 안 피울게요. 죄송해요. 예,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진짜 사장님. 제 사장님이 AI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사장 누구? AI. 농땡이 피우면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일주일에 막 영상 4개, 5개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실시간 방송하면서 한 달을 갖다가 쭉 유지를 하면은 새끼 그래 내가 열심히 해라 할 때 아직 괜히 농땡이 붙여갖고 새끼 막 열심히 해 새끼야 하면서 다시 노출 확률을 다시 올려줍니다. 이게 AI예요. 존나 무섭습니다. 진짜 이사하면서 그 몇 번 안 올렸다고. 예? 자 보여드릴게요. 나 이 새끼 이거 또 유튜브 욕한다고 이거 귀신같이 알아차린 거 아니겠지?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11월 달에 이사를 했잖아요. 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물론 비수기가 한몫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도달 범위를 보면 되거든요. 10월 달에 내 동영상을 얼마를 갖다가 노출을 시켜줬냐, 1000만 회를 노출시켜줬습니다. 10월 달에 제 노출을 1000만 회를 시켜줬는데 11월 달에 영상 좀 안 올렸다고 반타작을 내버립니다. 반타작. 노출 확률을 갖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12월 달 반 지났으니까 딱 새끼 농땡이 피우는 거 알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 겁니다. 저 같은 소형 유튜버 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몇십만이 되는 사람이라도 인공지능이 이 새끼 이거 일 열심히 안 하네 판단해버리면 한 달에 그냥 토탈 조회수 200만을 못 넘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40만 명인데도 저랑 조회수 200만 찍을 때인데 저보다도 달에 못 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새끼가 알고리즘에 축복이 있는 존내이 잘생기거나 존내이 이쁘거나 몸매가 지리거나 그냥 딱 봐도 연예인삘 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노출 대충 한 10개 딱 던져주면은 그냥 10번 다 찍어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저같이 됩니다. 저같이 그리고 이런 푸른 늑대 형님이나 저같이 비인기 카테고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딱 니는 그만큼만 받아도 충분하다. 내는 내가 주는 만큼만 딱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떡상을 한다고 떡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줘봤자 니는 300만 원 이상은 안 줄 거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가 딱 그래요. 어차피 니는 딱 이만큼만 먹고 살아야 돼. 니가 뭐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니 딱 지켜보니까 니가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말을 갖다 그렇게 재미난 것도 아니고 말은 모르겠는데 니 딱 내가 지켜봤는데 니는 딱 그만큼만 해야 돼. 내가 니한테 이만큼 투자해줄 가치가 없다고 나는 너를 그렇게 판단을 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제 사장님이요. AI 사장님께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AI 사장님. 보너스라고 400만원 챙겨주셨을 때 아이고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에이 감사합니다. 사장님한테 요래야 됩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은 이 AI가 귀신같이 알아먹고 자시고 그러면 이렇게 족같은 거 유튜브건 키친밸리건 까이 거 때려 치우면 안 되나? 저는 유튜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걸요. 일단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10년치의 미래를 그리면서 유튜브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한라이더연합을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라이더연합 요거를 갖다 함에 있어가지고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한테 잘리면은 제가 형님들과 함께 꿈꾸는 라이더파크를 만들 아주 중요한 수단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10년치의 계획을 잡고 그 10년치의 계획에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라진다? 아주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그리고 블로그 어느 하나라도 날아가면 안 돼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 전업 유튜버로 가볼게요. 전업 유튜버 이미 돈 썩을 대로 썬 몇십억 번 사람들이야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갖다가 기업형으로 읽어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나의 유튜브에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MCM 회사나 이런 크리에이터 회사다. 직원들 매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안 줄 겁니까? 유튜브 한다면서 거창하게 빚까지 내면서 장비 사고 진짜 씨에 빠지게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발 못 뺍니다. 이거 발 못 빼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보면은 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조회수가 저것밖에 안 되네. 나라면은 그냥 안 하겠다 하는데도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AI의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무한의 굴레에 들어간 사람들. 닭장 속의 알이 됐는데 이 닭장의 문이 그냥 잠겨져 있는 거야. 잠겨져 있어. 배달 시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지금하고 같은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은 저처럼 그리고 다른 전업 유튜버들처럼 발 못 빼는 상황에 노출될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아집니다. 분명 내 위에 사장이 없어 보이는데 사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장, 사이버 사장, AI하고 노예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키친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오프라인 매장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문 닫고 향하는 데가 어디요? 키친밸리요, 키친밸리. 치킨집을 갖다 만들었는데 망했어. 어디로 가? 족발집을 하다 망했어. 어디로 가? 닭발집을 하다 망했어. 어디로 갑니까? 노가다 할 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창업을 큰 꿈을 품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말아먹었는데 자존심 접고 야가다로 간다? 갈 데가 있잖아. 키치밸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4,500만 원 벌어가니까. 그리고 내 위에 사장이 없어 보이잖아. 키친밸리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권리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장사를 접고 싶어하는 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권리금 안 받고 제발 들어와라. 권리금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기 니 다 해라. 그냥 권리금 다 필요 없고 집기 그냥 다 팔고 접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권리금 없이도. 그리고 장사를 키친밸리 가서 장사 접었다. 어디 갈 건데 어디 갈 거예요. 남의 식당에 들어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와 내가 들어갈 식당이 없네. 식당이 없어요. 의식주 중에서 식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 배달 시장으로 다 바뀌고 니나 할 것 없이 키친밸리로 다 기어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없는 거야. 일할 곳이. 하다 못해 감자탕집에 가가지고 서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감자탕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순대국밥집도 없어지고 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달만 처시켜 드시니까. 그리고 키친밸리 초기 자본금 없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에? 라고 생각하면서 키친밸리에 들어가면은 노예처럼 죽도록 일을 해야 보이지 않는 AI라는 사장이 내 밥그릇을 챙겨줍니다. 농땡이 배달앱에서 그냥 후순위로 확 내려가는 거지. 일을 열심히 안 하면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니나 할 것 없이 외식 창업을 오프라인에서 해가지고 10곳 중에 10곳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온라인에서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해 1만 곳이 창업을 하는데 남는 곳이 17곳이다. 3년 뒤에 딱 까고 보니까 그게 온라인에서도 벌어질 일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그래도 막 창업을 하면서 크게 뭐 이렇게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역꾸역 월 200만원, 300만원 벌어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 키친밸리에 들어간 사람들 200만원, 300만원 월급 아니 월급 받는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하면서도 키친밸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 벌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 답 나왔잖아. 키친밸리에서 점포를 주고 있는 키친밸리 주식회사 키친밸리. 그리고 그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배달앱 수익을 벌어들이는 딸배의 민족 저짜요. 돈은 얘네들이 버는 겁니다. 일자리 창업? 어떻게 보면은 키친밸리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진짜 과연 그럴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키친밸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자, 메이저 상권으로 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인천으로 치면은 한 주안이라고 생각할게요. 아니면은 구월동. 메이저 상권은 한 잔 걸치기도 하고 콧구녕에 바람도 쐬고 코도 풀고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골목 일반 상권들하고는 차별이 된 고급화, 밀집화 된 곳이 메이저 상권입니다. 고객 유입이 아주 극대화가 되죠.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내려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곳. 자, 골목 상권은 어떻게 될까? 배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배달 시장 키친밸리로 사람들 다 향하는 골목 상권 다 뒤집니다. 골목 상권 다 뒤져서 점포들 다 빠졌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빈 점포 잘 나왔잖아. 코로나 때문에 빈 점포 이태원에 빈 점포가 있는 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빈 점포가
즐비해요. 부동산 시장에 무점포 매물들이 판을 칩니다. 발 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그냥 차라리 여기 골목 상권 안 된다. 배달 가야 될 것 같으면은 시잘데기 없이 여기서 새 주지 말고 키친밸리로 가자 해가지고 다들 키친밸리로 향할 겁니다. 자, 상점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키친밸리 가면은 무슨 키친밸리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사람이 서빙을 합니까? 물을 한 잔 떠줍니까? 계산을 합니까? 식당 다 사라지고 이제 40, 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 갈 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 일자리 다 줄어들었어. 점포가 없는데 무슨 일자리요?